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과 함께 책과 착 붙어서 살아온 포항시립도서관장 송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은 첫째, 제가 살아온 공간이에요. 저의 삶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삶이라고 하면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걸린 거고, 또 내가 남하고 어떻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저에게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고 또 책과 책을 읽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 또 내 삶을 지탱해 준 공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예쁜 꽃만 다듬으면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실상 플로리스트들은 그 가시에 긁힌 손을 숨기고 산다고 그러죠. 이분도요, 사실 매일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사실 것 같은데 현실은 오늘을 위해서 굉장한 도전을 견뎌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해인 도서관을 바꾸는 사서 송영희 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약간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동경, 선망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부럽기도 하면서 또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도서관에 근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서가에 가서 뽑아서 보면 되니까. 읽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도서관을 가꾸고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그 밑에는 백조가 수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수영을 많이 하잖아요. 발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랑 같아요. 그냥 사서들은 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해서 서가로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 내에 책을 보는 건 거의 힘들고요. 불가능하군요. 예, 집에 빌려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선택의 조건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반 시민들보다는 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사서가 왜 사서냐면 고생을 사서 하기 때문에 사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늘 책을 정리하려면 팔에 힘도 세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이용자들이 이제 그 골고루 읽게 하려면 지식적인 것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연구하고 고심하고 책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야 또 장서의 질도 좋아지니까 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사서인가 봐요. 그러게요. 우리 이 도서관을 위해서 고생을 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서다. 네.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사서들이 책만 읽고 고상하게 이렇게 요런 직업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더 궁금해졌어요. 사서의 하루. 네. 도서관에 와서 사서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료실마다 책이 가득가득 하잖아요. 그 책은 그 사서들이 다 한 권 한 권 선별해서 구입을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책이 어떤 그 종류별로 어떤 책이 좋을지 철학책에서 또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또 문학, 어학, 역사 이런 부분을 모두 골고루 구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작업까지 사서들이 하고 또 책만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또 집으로 빌려가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더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거기와 연결돼서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문화 행사도 주관을 해야 하고 두루두루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쉽게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는 일까지 예, 그렇게 사서들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서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강좌, 또 그 작가 초대를 해서 시민들하고 작가와 같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정말 알찬 콘텐츠들로 네. 채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포은중앙도서관이잖아요. 네네. 아니 여기는 내부도 멋진데 외관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도 네. 여기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뭐랄까 좀 시민으로서 약간 자부심? 이런 것도 생길 정도로 네. 포항에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해요. 네모난 모양이 아니라 약간 새 둥지 같기도 하고 우주선? 이런 느낌도 모양 있죠. 같은데 네. 이게 실제로 건축을 할 때 뭐 염두에 두고 한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잖아요. 네.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우주선 같다라는 말을, 그리고 또 위에 또 1층에서 이렇게 붕 띄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컨셉은 새 둥지의 형상을 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해서 네. 새 둥지의 형상으로 사람 또 그 문화 이런 거를 같이 연결시키는 그 새 둥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그 자체가 지식의 둥지, 창조의 씨앗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이 지식의 둥지에서 추후에는 창조의 씨앗이 그렇죠. 발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용자들도 포항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창조에 대한 씨앗이 다 각자 시민들 가슴 속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도 멋지고 외관도 너무너무 멋지지만 특히 포은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지역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포항시 전체를 보면 네. 남구에는 도서관들이 시립도서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북구 쪽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도서관을 만들 때만 해도 이제 북구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북구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았죠. 지금 경북에서 네네.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입니다. 경북에서 1등 규모. 그렇죠. 가장 와. 커요. 가장 크고 인프라나 뭐 갖춘 부분이 장서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우리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하고 모든 게 많이 있어서 도서관으로서는 최고의 1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도서관을 딱 들어섰을 때 크다. 정말 크다. 그 느낌이었어요. 경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제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큰 도서관을 이제 그 처음으로 접해 본 공간이었거든요. 외관도 웅장하고 안에 들어왔을 때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 채광으로 환한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도서관을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제가 30년을 넘도록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나? 이거는 정말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영광스러운 이 공간을 저하고 시민들이 함께 잘 갖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존재감을 생각하면 저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네. 예전에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보면 도서관들이 이제 곳곳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계속 운영을 해 왔으면서 보면 늘 도서관이 포항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잠깐 잊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포항이 이렇게 도서관 맛집이었구나. 이거를 지금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도서관 하면 열람실 있죠. 네. 칸막이 막 빽빽하게 있고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네. 막 친구랑도 말고 이랬던 그렇죠.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그리고 약간 이 만남의 광장 비슷하게 그렇게 이용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전 아니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이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그런 열람실을 이제는 못 본 것 같고 좀 개방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도서관이 폐쇄적인 분위기였다가 개방적인 형태로 바뀐 게 아니 우리 관장님 공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도서관을 이제 새로 큰 도서관을 이제 지어서 저희가 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를 사서들끼리 많이 의논을 해요.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열람실을 공부방 분위기를 조금 더 탈피해 보자. 그 공부방 분위기는 60, 70년대에 살기 어려웠을 때 공부방이 없고 집에서 독서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때 그 역할을 이제 도서관에서 독서실 역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에 이것도 컨설팅을 받았어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컨설팅을 받은 결과 지금은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는 게 미래의 도서관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늘 독서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들어오는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시작부터 그렇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형으로 바꿨죠. 사실 시민들이 네네.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그랬어요. 네, 이게 도서관이냐 왜 공부방이 없냐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윗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 그렇지만 이거를 되돌리게 되면 과거로 후진하는 격이니까 앞으로 미래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가려면 이거를 견뎌야 됩니다. 단지 한 민원이 막 끓는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좀 지나봅시다 했을 때 그 뒤로는 모든 시민들이 네. 도서관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운영해도 뭐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자 하면 공부하고 또 책을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든 서가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책 또 읽고 싶은 책 한 권씩 빌려간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모든 도서관들이 그런 트렌드로 다 따라왔어요. 이제 타 시군에서 새로 짓는 도서관들이 견학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하고 많이 해갔죠. 네. 그야말로 이 통합형 도서관의 선구자 어머니 이 친구가 충분히 과하십니다. 아니요 어머니 합시다 모르겠다 이제. 네. 왜 이렇게 큰 도서관에 열람실이 없느냐. 또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열람실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편지로도 민원을 제기하고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해 오고 전화 민원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민원이 한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점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통합자료실로 운영하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많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인식하기까지는 한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원래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도서관이구나라는 인식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뭐 차도 마시고 하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관장실에 와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요. 일단은 통합형 그 도서관이라는 게 단순히 칸막이 열람실이 조금 사라진 거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도서관과 요즘 도서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열람실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늘 작은 소음에도 민원이 생겨요. 맞아요. 옆에서 뭐 볼펜 돌리는 소리, 구두 소리, 신발 소리 이런 거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음료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는 얼마든지 먹으면서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니까 네.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뭐 시끄럽다, 뭐 저기가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없고 늘 사서들이 책 정리하는 소리 또 왔다 갔다 그 이용자들이 그 신발 소리, 커피도 마시고 네. 본인이 가지고 온 음료 마시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생활 소음으로 그냥 그죠, 백색 소음이죠, 그 그렇죠. 정도는. 그렇게 네. 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예전에는 도서관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었다면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네. 편안해지고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네요. 네. 여기 포은중앙도서관 워낙 넓고 네. 멋진 공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관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딜지 궁금해요. 아마 다른 분도 좋아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처음에 들어올 때 로비 공간 있죠. 로비 너무 좋아요. 네, 로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예, 멋져요. 예, 로비 공간을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들어오면 도서관을 첫인상이죠. 그렇죠. 예, 인사인데 일단 청고가 이제 높아서 네. 이제 시원한 감도 있고 또 들어오면 도서관답지 않게 굉장히 탁 트인 공간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행사도 많이 합니다. 에코 분위기가 나서 공간에서 막 울려요. 저는 네. 그냥 말했을 뿐인데 막 네. 복식호흡하는 것처럼 네. 막 소리가 울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크게 마이크 사용을 안 해도 이제 노래도 듣고 그런 효과까지 있고. 음악도 같이 듣고 하면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다른 행사도 이제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사랑받는 공간이죠. 저도 이곳 딱 들어오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확 밝아져요. 맞아요. 공간이 워낙 또 채광이 좋고 맞습니다. 탁 트여 있다 보니까 기분이 조금 가라앉다가도 밝아지는 그런 어떤 마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관장님도 로비를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네. 포은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만 빌리고 읽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네. 뭐 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나누는 행사들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 체감으로는 거의 1년 내내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략적으로 어떤 거 하는지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늘 돌아가고 있고요. 뭐 독서회라든가 네. 강의라든가 또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수시로 계속 뭐 매달 매주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큰 프로그램을 이제 그 행사로 잡으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원북 원포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한 책을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읽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이제 시민들이 읽을 책 한 권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추천 도서를 받고 또 그 추천 도서를 가지고 이제 원북 선정위원회를 네네. 구성해서 원북 선정위원회에서 그 책을 1차
또 거릅니다. 걸러서 시민 투표도 거치고 네네. 하고 그다음에 최종 후보 도서 이제 3권씩 또 받아서 또다시 토론을 하고 이제 2차, 3차 거치면서 최종 후보 도서 이제 최종 그 원북 책이 네네. 올해의 책이 한 권? 한 권이 선정이 되죠. 올해는 3파트로 나누어서 그 운영을 했어요. 어린이 도서, 네. 청소년 도서, 일반 도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계층별로 읽을 도서를 선정을 해서 올해는 그렇군요. 3권의 도서를 다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해마다 진짜 그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선정을 할 때 뭐 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 관계자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볼 수 있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책을 뭐 새로 나오는 걸 읽는 거는 참 좋은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책을 이제 추천을 받아요. 네네.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서서들만의 생각만도 아니고 또 원북 선정위원들의 생각만도 아닌 이제 시민들이 읽어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최신 책. 네. 그러니까는 옛날 구간은 말고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출간된 책들을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추천을 받죠. 그러면 이제 추천 들어온 책 중에 또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투표를 합니다. 이 책이 좋다. 읽어보니까 서머리도 좀 그러니까 나누고. 관장님이 책을 읽어보고 내가 점수를 매기고 이런 과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시민 동참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놓고 보면 시민들이 정말 책 너무 잘 뽑았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읽고 나면 느끼는 게 정말 좋고 또 교훈도 되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들로 선정을 해 주셔서 포항시 원북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포항중앙도서관 워낙 규모도 크기 때문에 책들이 뭐 많이 있는데 다양하게 만화책이 제일 많다면서요? 만화책이? 네. 사실인가요? 보통 도서관에는 만화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만화는 그 자료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화를 친근하게 대오면서 자라기도 했지만 그 만화 속에는 상상의 나래도 펼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의 가치가 훌륭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처음에 이제 만들 때 특성화 자료로 어떤 것으로 할까 정할까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공간이 만화 자료실. 이게 포항 도서관을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우리는 좀 만화가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머리를 짜서 이용자들이 이제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성화 자료를 어떤 걸로 정할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화면 조금 더 쉽게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쉽죠. 그렇죠.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괜찮은 미끼 상품인데요, 진짜. 그래서 이 만화 자료는 저희가 이제 개관할 때서부터 해서 지금은 한 2만 권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2만 권? 네. 근데 이 자료는 집으로 빌려가는 건 안 돼요. 반출은 안 되고. 그렇죠.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시리즈가 10권, 20권까지 한 그 통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비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보시고 집에 갈 땐 일반 책을 빌려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보면 만화자료실에 이용자들이 늘 그냥 바닥에까지 앉아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네, 하루에 1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다른 지역 도서관에도 혹시 이렇게 만화 자료실들이 좀 있나요? 만화 자료실은
저희가 네. 최초예요. 최초. 네, 최초로 만화 오.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기도권에 가면 네. 부천에 만화 자료실이 있어요. 음. 도서관은 아니고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 내에 자료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도서관에 저 자료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자료실 공간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이남권으로는 네. 저희 도서관이 최초로 만화 자료실을 운영을 했죠. 많은 분들이 도서관 관계자분들도 이거 뭐야 이러면서 와서 많이 구경도 하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네네. 만화 자료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곳곳에 대도시에 이제 이거 이제 만화가 자료의 가치가 있으니까 뭐 크게는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일부 코너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료실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만화 축제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무슨 만화 축제까지 네. 하나 싶긴 한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이게 구색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많이 오시고 프로그램이 진짜 짱짱한데 요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만화 축제도. 만화가 사실은 이게 원소스 멀티 유저를 해갖고 맞습니다. 그 원 재료를 가지고 파생되는 그 자료가 또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되는 문화가 확장되는 그 자료예요. 그래서 만화로 이제 축제를 만들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화 축제를 기획해 보자 이래서 만화 축제를 했는데 첫 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첫 해가 언제였죠? 2016년도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네. 개관 다음 해부터 그렇죠. 하셨네요. 개관 다음에 운영을 해보니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3일간을 그때 운영을 잡았었는데 네. 거의 거의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10,000명씩. 네, 찾아주셔갖고 거의 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이틀로 줄여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틀로 줄여서 지금 네. 이틀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서부터 유아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고 또 만화도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는 그 컨텐츠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시, 영화, 또 책 읽기까지 네, 그래서 강연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네, 저희들이 코스프레 만화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네네. 그 주인공의 코스프레 하는 네네. 것도 코스프레전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같이 본인들이 막 분장하고 와서 같이 어울리는 거. 그리고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좀 놀 줄 다르구나. 아네요, 진짜. 예? 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서 전시한다 그러면 자기 작품도 좀 내려 그러고. 이제 만화 축제는 일반 분들은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이 정도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화 축제에 오셔가지고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뭐 그동안의 궁금증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제 웹툰 작가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또 배워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만화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화 작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열리는 만화 축제는 지금 우리 도서관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작가님을 모셔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 주요 포인트는 방탈출 게임이라고 아시죠?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서 도서관이 이틀 동안 정관 휴관에 들어갑니다. 본관 저희가. 그래서 4층, 5층 자료실에서 그 도서관의 그런 서가에 배열된 책들 속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미션을 수행을 해서 그 도서관 자료실을 탈출을 하는
아니면 그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좀비들이 막 다가와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서관은 좀 정체되고 좀 정적인 공간인데 그런 걸 벗어나서 뭔가 반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어떤 가장 주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선용민 작가님께서도 또 오십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어떻게 하면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물어보는 기회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 사서로서 일을 하신 게 33년 정도 네.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34년입니다. 34년. 와. 네. 아니 제가 또 보니까 최초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경북도 지자체 중에서 네. 최초로 네. 사서직 사무관이 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야. 제가 승진할 때만 해도 네네. 제가 최초였어요. 경북에서는. 음. 네, 지자체 중에는 도서관에서 사서직으로 사무관을 그 승진한 거는 제가 기분이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굉장히 뿌듯했죠. 그 이전에는 사서직은 사무관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인식들이 팽배했던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됐을 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 그래도 계속 열심히 일한 보람도 있구나.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포항을 본보기로 해서 그 뒤로 뭐 한 2년 뒤부터는 네네. 사서직들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서 일을 30년 넘게 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사무관이 되고 관장이 돼야지 이런 목표를 두고 일하신 건 절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 궁금해요. 이렇게 지치지 않고 33년을 하루처럼 달려오시는. 저희가 신규직으로 발령받을 때는 뭐 뭣도 모르고 일을 한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마음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하면서 네. 이게 도서관의 주축은 사서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같이 누군가의 윗분들 생각도 같이 저하고 맞아야 되고 또 직원들도 같이 의기투합해서 맞아야 되고 그런 삼위일체가 잘 됐을 때 저희가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 사무관도 시켜주시고 승진하는 영광도 안게 되고 그런 게 또 더 의욕을 더 북돋워 주는 것 같아요. 더 그렇군요.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의 개인적인 계획, 네. 뭐 목표, 바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퇴직하기 마무리할 때까지는 도서관을 좀 잘 만들어서 또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도 하고 도서관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책 읽는 도시, 그 다음에 포항시가 책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관장님을 소개를 할 때 도서관을 바꾸는 사서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정말 30년이 넘는 거의 반평생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제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고 끊임없이 도서관을 바꾸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아유,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열정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뭐 관장으로서 남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네. 우리 포항이 정말 책의 도시로서 정말 계속 신압으로 물들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